뉴저지주의 쉴라 올리버 부지사가 의료적인 문제로 병원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차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쓰레기 봉투 줄이기에 나서며 배출 시간을 변경한 후 관련 위반 티켓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소셜연금 인상률이 3% 인상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한 달간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디지털 불평등 및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2055년까지 그동안 접근성이 낮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승객들이 많던 뉴욕시 지하철역 95%에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여름 휴가차 자리를 비운 사이 주지사직을 대행하던 쉴라 올리버 부지사가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돌연 사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그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강정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쉴라 올리버 뉴저지 부지사가 확인되지 않은 의료적인 문제로 인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뒤 하루 만인 1일 화요일 돌연 사망했습니다. 올리버 부지사 측 유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그녀의 서거 소식을 매우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저명한 공직자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딸이자 누이이자 이모이자 친구 그리고 영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71였던 고인은 필 머피 주지사가 여름 휴가차 이탈리아로 떠나 주지사직을 비운 동안 주지사 대행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월요일 돌연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7월 31일부터 니콜라스 스쿠타리 뉴저지주 상원의장이 주지사직을 대행해왔습니다. 올리버 부지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한 필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그녀는 모든 의미에서 선구자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올리버 부지사는 뉴저지 주의회 의장직을 역임했으며 수십 년간 공직자로 섬겨온 경험을 바탕으로 뉴저지주를 위한 자신의 최고의 파트너로 함께해왔다며 그녀와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결정은 자신이 한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애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2차 추첨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민국은 매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약 8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정미 기자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2차 무작위 추첨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24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접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차 무작위 추첨을 할 예정으로 발급 쿼타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차 무작위 추첨 실시 후 추첨에 당첨된 신청자들에게 개별 통보하며 2차 추첨에 뽑힌 신청자들은 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는 고용주가 사전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는 고용주가 H-1B 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고용주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매년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는 전체 8만 5천 명에게 주어지며 학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대상 6만 5천 개 쿼터를 먼저 선발한 뒤 선택되지 못한 석사학위 이상의 지원자들을 모아 2만 개 쿼터에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쓰레기 배출 시간 단속이 엄격해지면서 청소국이 발급한 위반 티켓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길거리에 쓰레기 봉투가 방치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배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보도에 전창 기자입니다.
시 청소국에 따르면 지난 4개월 동안 5개 보로에서 발급된 쓰레기 배출 관련 위반 티켓은 2만 8천 개가 넘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발급된 약 12,000건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지난 4월 뉴욕시는 쥐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길거리에 쓰레기 봉투가 방치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배출 시간을 오후 4시 이후에서 오후 8시 이후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고정된 쓰레기통을 보유한 주민들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쓰레기 배출이 허용되고 오후 8시 이전에 문을 닫는 업주들은 뚜껑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담아 가게 문 닫기 1시간 전까지 배출할 수 있습니다. 청소국 데이터에 따르면 맨하탄의 이스트 빌리지, 로우 이스트 사이드 및 차이나타운과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와 부시윅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시행됐고 브루클린에서는 지난 4달 동안 7,613건, 맨하탄에서는 7,510건, 퀸즈는 5,826건, 스태튼 아일랜드는 1,240건의 티켓이 발급되는 등 5개 보로 전체에서 티켓 발급이 급증했습니다. 청소국은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규칙을 뉴요커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쓰레기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벌금만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뉴욕시는 오늘부터 모든 식품 관련 사업체가 쓰레기를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시행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라 내년 소셜연금이 3% 수준의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보였던 올해 소셜연금 인상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니어 시민연맹은 2024년 소셜연금을 산출하는 기준인 생활비 조정률이 3% 인상되는 선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소셜연금이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란 전망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시니어 시민연맹의 전망대로 내년도 소셜연금이 3% 인상되면 은퇴자 1인당 월 평균 1,788달러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소셜연금 인상폭은 40년 만에 최고치인 8.7%가 인상됐는데 내년 전망치는 이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지난 20년 평균 인상률인 2.6%는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소셜연금을 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생활비 조정률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소셜연금이 주 수입원인 시니어들은 3% 수준의 소셜연금 인상폭이 반갑지 않습니다. 내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6%가 상승해 174.8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저소득의 소셜연금 수혜자들의 가계가 더 어려워지면서 생활고를 겪는 소셜연금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연방사회보장국 웹사이트의 마이 소셜 시큐리티를 클릭하면 은퇴 후 얼마의 연금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천만 명이 한 달 동안 열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영향권에 포함된 가운데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통업체 아마존의 기사들과 창고 근무 노동자 중 일부는 폭염 관련 근무 조건을 개선해달라며 파업에 돌입했으며 캔자스주의 한 소고기 관련 공장에서는 지난 5월 이후 직원 2,500명 가운데 거의 200명이 사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문가를 인용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경제적 비용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술지 란셋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더위 노출로 인해 미국 농업,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에서 25억 시간 이상의 노동력이 손실됐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같은 이유로 1,000억 달러의 노동력 손실 관련 비용이 발생했으며 이 수치는 2050년까지 연간 5,000억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32도에 도달하면 생산성이 25% 떨어지고 38도를 넘으면 70%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섭씨 32도가 넘는 날이 6일 이상이면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이 8%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폭염으로 인한 만성적 신체 위험이 세계적으로 GDP, 국내 총생산을 2100년까지 최대 17.6% 위축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현재 한 달 이상 불볕더위가 계속되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노동자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부의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1년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이 관련 규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초안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과 유럽 등 지구 북반구를 달군 기록적인 폭염뿐 아니라 바다 등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 상승과 남극 대륙의 얼음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의 해수면 온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남부에서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산호초 보호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1도 정도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7개 저소득층 거주 지역을 상대로 추가로 무료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디지털 불평등 격차를 없애기 위해 저소득층을 상대로 무료 광대역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온 뉴욕시가 17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시 내 약 15만 가구에 속한 33만 명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우리는 정보의 불평등이 교육,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다며 디지털 접근성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광대역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17개 지역이 추가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뉴욕시는 약 200곳 이상의 저소득층 공공주택에 빅 애플 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해 무상으로 광대역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해 33만 뉴요커에게 정보의 접근성을 열어준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17개 지역으로는 브루클린, 303 버논 애비뉴, 애틀랜틱 터미널 사이트 4B, 킹스보로 하우시스, 킹스보로 익스텐션, 레드훅 이스트, 맨하탄 바룩 하우시스, 바룩 하우시스 에디션, 드 호스투스 아파트먼트, 제퍼슨, 맨하탄 빌 하우시스 등이 있으며 브롱스에 위치한 모리사니아 에어라이트 등이 새롭게 무료 데이터 서비스 제공 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이 2055년까지 전체 역의 95%에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휠체어 또는 유모차 이용 승객들도 어려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MTA가 집단 소송으로 인해 2055년까지 전체 역의 95%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뉴욕시 장애인연합은 뉴욕시 대중교통이 모든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다고 약속하면서 실제로 단 25%의 역사에만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휠체어 이용 승객과 유모차 이용 승객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연방법원 및 뉴욕주 법원이 최종적으로 MTA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승인하면서 MTA는 2035년까지 뉴욕시 지하철역의 50%에 그리고 2055년까지 전체 역의 95%의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루 약 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싸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며 모든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고 내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는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위주로만 이뤄진 지하철 시스템이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낮아 소외되어 왔던 뉴욕시 장애인들은 2055년까지 95%에 달하는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비록 자신은 이용하지 못한다 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라며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과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뉴욕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뉴욕시에 추가로 1,000명이 넘는 망명 신청 이민자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에 이민자들을 수용할 공간은 없다며 이제 뉴욕 시민들이 겪게 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뉴욕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에 백악관은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원들은 54명이 공동 서명한 편지를 낭독하며 내년까지 4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이민자 위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가 총기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기 사고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4억 8,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총기 폭력 예방 청사진은 청소년, 청년층 멘토링으로 총기 폭력 연루 방지, 주택 조건 개선, 공공혜택 탐색 프로그램, 공원 등 공공시설 개선, 일자리 확대, 정신질환 치료, 커뮤니티와 경찰 간 유대 강화 등입니다. 총기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력을 투입해 용의자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전에 조기에 개입해 총기 접근성을 낮추자는 것이 내용입니다. 브롱스, 브루클린의 6개 경찰서 관할 구역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총기 사고의 39%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자금 지원은 6개 경찰서 관할 구역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 제네시스 북미 법인 등을 상대로 충전 포트 과열 문제에 따른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은 현대차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는 최대 48암페어의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충전 속도는 28암페어 이하입니다. 48암페어일 경우 완전 충전까지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지만 28암페어일 경우 2배 이상 소요됩니다. 로펌 측에 따르면 현재 충전기 결함 문제로 영향을 받는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5, 현대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V60, 기아 EV6 등 총 4개 모델입니다. 뉴저지주 고등교육위원회는 뉴저지 공립대 학비 면제 및 감면 프로그램 칼리지 프라미스 수혜 자격을 연소득 8만 달러까지 해서 10만 달러까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2024 학년도의 경우 전년보다 4,500명 늘어난 3만 5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그램은 연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에게 수업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연소득 6만 5천 1달러에서 8만 달러 학생은 수업료의 절반, 8만 1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는 수업료의 3분의 1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를 위해서는 뉴저지 주민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학기당 최소 6학점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